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 살루트입니다. 대구 미분양 세대가 드디어 만 세대를 넘었습니다. 몇천 세대 단위로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만 세대가 넘어가니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 세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과거 미분양 그래프를 보면 2007년 정도가 만 세대를 나타내고 있네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과 흡사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최고 2만 1000세대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만 세대까지 간 적도 있었으니까 현재 1만 세대는 아직 괜찮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도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2만 세대, 3만 세대도 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금리와 대내외 분위기 등 매수 심리가 완전 죽어버린 상황이죠.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고 또 언젠가는 미분양이 줄어드는 시기가 올 것이고요. 저기 서브프라임으로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았던 2008년, 2009년처럼요. 언제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지, 누구는 금리 상승이 멈출 때, 누구는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때, 누구는 서울 수도권이 규제지역 해제가 될 때 예측들이 많은데요. 저는 못 맞추겠으니까 늘 그렇듯 입지에 집중하고 개인의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어찌됐든 며칠 전 대구시에서 9월 말 기준 미분양 현황에서 지난달 대비 2000세대 이상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약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분양 물량이 터지고 가파른 미분양 상승세, 올해 7월에도 분양 물량이 터지고 가파른 상승세, 이렇게 분양 물량이 터지는 게 문제입니다. 다만 현재 분양 일정들이 계속 밀리거나 취소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분양 물량이 이렇게 툭툭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물량들은 자연스레 긴 기간을 두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2000세대 이상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7월쯤 분양한 물량이 이제 리스트업 되는 거겠죠. 아래 구별 물량들을 살펴보면 러프하게 서구에서 700세대, 수성구에서 1000세대, 달서구에서 300세대, 이렇게 하니 대략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장별로 어떤 단지가 추가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구를 보면 지난달 대비 100세대가량이 증가했습니다. 명덕역 푸른아임이라는 곳인데 소규모 아파트죠. 여기서 100세대가 바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현장들은 소진 흐름은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요. 중구 쪽도 작년 11월 이후 분양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곧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대봉봉산 생활권에 호반서밋 센트럴이 있는데 이 현장도 더 밀릴 수도 있겠죠. 입지나 세대수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구를 보면 지난달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안심 파라곤 조금씩 소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용계역 푸르지오도 약간씩 소진되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건설사 비공개 요청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현장들에서 소폭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동구는 신안 뉴타운과 신천동 쪽으로 분양이 남아 있지만 마찬가지 일정이 밀리고 있죠. 그나마 신암 1구역 하늘채가 다가오는 분양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암 하늘채는 큰 고개 오거리 코너 자리를 끼고 들어오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가시성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서구에서는 오랜만에 미분양 물량이 출현했습니다. 분양 자체가 상당히 오랜만이죠. 서대구역 주변 분양 랠리 이후 한동안 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한 곳이 바로 비산동의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이죠. 이곳은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대단지, 주변에 구축이나 주택들이 많아서 인기가 있을 만도 했지만 고분양가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안 좋게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세대가 미분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추가될 단지들이 있죠. 바로 얼마 전 분양을 진행한 두리역 자이와 두리역 스타 힐스입니다. 두리역 자이는 서구 대장 입지 자리로 2022년 주목할 청약에서도 소개드렸던 단지죠. 이 분위기에 분양가도 비쌌지만 놀라운 청약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계약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현재 선착순 진행 중이며 남은 물량은 서구 미분양 물량으로 리스트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두류역 자이나 두류 스타일스 모두 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이긴 하지만 미분양 수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남구를 보겠습니다. 남구는 지난달 대비 큰 변화가 없이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명일스 2차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명일스는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는 부동산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을 때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되었지만 2차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추후 영대병원역 주변은 대단지 신축들이 많이 모여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찬가지 입지 대비 고분양가와 부동산 경기 등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곳입니다. 남구는 얼마 전 대명자이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곧 분양을 하고 추후 선착순까지 진행되면 리스트업 될 것 같습니다. 대명자이는 2000세대 초대단지이며 이 중 일반 분양만 따지더라도 1500세대입니다. 한 단지만으로도 물량 부담이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자이는 2000세대 대단지, 브랜드 자이, 그리고 코너 가시성 등 나쁘지 않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구 전체로 봤을 때 선택지가 많은 상황이므로 대명동이나 인근에 생활권이 있으신 실거주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구는 지난달 대비 200세대가량이 늘었습니다. 추가된 단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실거주하기 좋은 7곡 신축인 화성파크 드림 구수산 공원과 태왕 아너스 프리미어입니다. 화성 구수산은 청약 결과도 괜찮았고 계약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현장 합쳐서 200세대이기 때문에 구수산이 확실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는 현재 미분양이 500세대인데 여기서 추가될 단지들이 좀 있죠. 바로 빌리브 루센트와 칠성힐스 그리고 대구역 센트레빌입니다. 세 단지 합쳐서 1000세대가량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북구의 1000세대가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현장 모두 대구역 주변으로 들어오는 단지이며 빌리브 루센트는 대형 평수 위주의 장점이 있고 실거주 인프라로는 칠성힐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구가 이번 달 전체 2000세대 증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성구에서만 미분양 물량 1000세대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어떤 현장인지 보니 버머자이와 CG3정입니다. 버머자이가 400세대, CG3정이 600세대가량이 되기 때문에 두 현장을 합치면 1000세대가 되겠네요. 수성구는 사실 이번 9월에 조정지역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봤는데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정 해제 효력이 9월 26일부터여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힘이 약하다는 느낌입니다. 10월달 수성구 물량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성구는 일단 분양한 단지들은 반영이 다 되었고 당장 추가될 물량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달서구에서는 지난달 대비 250세대가량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단지는 더샵 센트엘로입니다. 볼리 내거리에 위치하는 작은 규모 아파트로 이번에 리스트업이 되었습니다. 볼리 내거리 주변 주복들도 고분양가 리스크로 인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유해시설들이 사라지고 고급 주복들로 탈바꿈하는 입지이기 때문에 볼리 내거리 주변도 추후에는 많은 입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9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대구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대비 2000세대가량이 증가하며 1만 세대를 돌파했다는 점, 그리고 그 증가는 서구와 수성구, 달서구에서 증가한 단지들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부동산 건설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PF 대출이 안 돼서 분양을 포기하는 시행사, 건설 중단을 고려해야 하는 건설사,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도 불안한 금융권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앞으로 추가될 물량은 예정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매수 심리도 더욱 얼어붙기 때문에 소진되는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종 쏟아지는 언론과 자료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어그로나 선동에 당하지 말고 팩트체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부터 입지 공부와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많은 자료들과 공지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오픈했습니다. 내 집 마련 시 최적의 전략은 무엇인지 저희 입지의 비밀 살루트와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올해까지 가격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단체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일단 200명까지만 받고 안정화 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